우리 사회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결이 다른 이야기 사생결담. 오늘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서 심산회하게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비상대책회의에 소집된 위원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성진 의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천영길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임미애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특별 일일 패널 모셨는데요. 안동시청 유교 신도시 진흥과 권상범 과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으로 또 같이 하게 되셨는데 예, 맞습니다. 예. 사생결단 많이 보셨나요? 지난주에 이제 가는 그 석포 재련소 관계하고 안동문화관광단지하고 그걸 봤습니다. 예. 그럼 또 안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어떠셨어요? 우리 사회에 이제 그 문제가 되는 이슈를 많이 잘 짚어주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꼭 일일 패널로 나오시면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임 의원님은 참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그 지인들하고 부엌 개조 사업 하는 그 봉사단에 같이 나갔었는데요. 아주 보람 있는 일정이었습니다. 마음속 한 구석에는 사생결단 생각하고 다녀오셨죠? 그럼요. 네. 그랬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비상 소집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도 좀 결이 다른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혹시 뭐 작은 사업 같은 거 하고 싶다 이런 생각 하신 적 있으세요? 그 작은 사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최근에 제가 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 운영위원으로 다녀왔는데 굉장히 뭔가를 많이 하세요. 여쭤볼 때마다 새로운 게 나오고 있어. 다녀왔는데 이 학교에서 하는 작은 사업들도 하나하나 이 보고가 다 이루어지고 용역 설계가 되고 학부모 운영위원들한테 동의를 얻어서 진행하는 걸 보면서 야, 이런 사업을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큰 걸 또 배우고 오셨네요. 예, 많이 근데 배웠습니다. 또 가축을 키우시니까 사업에 대해서 좀 남다른 견해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 정치를 하기 전에는 저희가 뭐 이러저러하게 생산자들이 모여서 직거래를 하기 위한 방법을 막 찾아보고 그랬는데 요즘 저희가 정치를 하고 난 뒤로는 이 다른 분들이 움직일 때 저희가 이렇게 뒤에서 지원해는 주는 정도이지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는 데는 상당히 위험 부담이 좀 따라서 좀 조심스럽게 하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김 의원님은 혹시 저는 사업은 백지예요. 그래서 애초에 하겠다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냥 안 하시는 걸로 네. 위험한 건 하지 말자고. 어떠세요? 저 역시도 뭐 직장인이다 보니까 사업 관계는. 여기는 사업하고는 조금. 예. 거리가 공무원이시잖아요. 멀죠. 잘못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공무원 혹시라도 나중에 제2의 인생을 한번 여쭤봤던 거고요. 그건 예. 퇴직 후에 또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아, 예. 근데 작은 가게를 할 때도 철저한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잖아요. 수조 원이 투입되는 국책 사업은 더 할 텐데요. 장밋빛 청사진의 그림을 시작했던 대규모 사업이 애물단지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3대 문화권 사업에 대해서 결이 다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왜 이럴까 하는 노래가 있죠. 3대 문화권이라고 하면은 유교, 신라, 가야의 어떤 3대 문화권. 2조 6,115억의 사업으로 이렇게 출발을 했죠. 완료 시점을 보니까 2021년이에요. 정말 거의 뭐 끝이 보여야 되는 정도로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전체 국가의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그다음에 특성, 고유함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이거를 취지를 충분히 살렸느냐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민간 자본은 절대 수익이 나지 않는 곳에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수익이 나는 곳이라면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어지겠죠. 우리 꼭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 가슴이 좀 답답해지는 듯한 느낌이 예. 드네요. 가장 한국적인 정치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파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려면 공사 잘 해야 돼요. 네, 그럼 3대 문화권 사업에 대한 김 의원님의 결단 들어볼까요? 저는 3대 문화권 사업은 장밋빛 스카프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장밋빛 스카프. 노래 아세요? 아름다운 거죠. 장- 이쁘고. 노래가 있나요? 있어요? 저 처음 알았는데요. 가수 윤한기가 부른 노래 있습니다. 그럼 또 안 들어볼 수가 없는데요. 네. 내가 왜 이럴까 하는 노래가 있죠. 이 노래 그냥 이렇습니다. 아주 귀한 사람을
떠나보내는 그런 심정을 노래한 노래인데 시의원을 하고 도의원을 하면서 뭔가 지역 발전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일하는 입장에서는 뭔가 항상 지역에 대한 장밋빛 스카프를 두른 것 같은 그런 꿈이 있습니다. 예. 그 꿈이 때로는 현실이 되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꿈이 큰 부담으로 오기도 하는데 아마 3대 문화권 사업을 이렇게 이번에 해보니까 정말 장밋빛 스카프라는 노래가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네. 오늘 좀 이렇게 장밋빛 스카프 한번 걸치고 와주시지 하는 거셨네요. CG로 해주실 거라고. 타이만 하게 했습니다. 네. 3대 문화권 사업은 저희가 이 안동 문화관광단지 이야기하면서 꼭 다뤘으면 좋겠다 했던 그렇죠. 거잖아요. 네. 워낙에 큰 사업이고 문제도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오늘 다뤄볼 텐데요. 2008년 사업이 선정이 돼서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투입이 됐는데 예산만 무려 2조 원 가까이가 투입이 되는 거잖아요. 네. 엄청난 사업인데 어떻게 시작된 프로젝트죠? 2008년 9월 10일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 전략회의를 개최해서 30대 선도 프로젝트를 선정해서 발표를 합니다. 네. 여기에 이제 3대 문화권 사업이 이렇게 선정이 되는데 3대 문화권이라고 하면은 유교, 신라, 가야의 어떤 3대 문화권 여기에다가 낙동강 백두대간을 포함한 생태 관광 기반 조성 사업을 포함하는 사업이 됩니다. 여기에는 이제 44개 사업에 당초에는 2조 6,115억의 사업으로 이렇게 출발을 했죠. 특히 이렇게 대구 경북권에 당시 이렇게 30대 선도 프로젝트에는 5개가 포함이 되는데 네. 그 중에서 이렇게 3대 문화권 사업은 BSOC 사업으로 그리고 이제 문화, 관광, 생태 사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SOC 사업이었던 예, 거잖아요. 그래서 예. 또 주목을 받았는데 그렇죠. 이 3대 문화권 사업 완료 시점을 보니까 2021년이에요. 정말 그렇죠. 거의 뭐 끝이 보여야 되는 정도로 얼마 안 남았는데 천 의원님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또 처음 분명 계획 단계부터 지금까지 변화된 것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우선은 이 3대 문화권 사업이 크게 보면 이 대구 권역과 이 경북 권역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당초에 이 경북에 46개 관광자원 개발 사업이 있었는데 이 가운데 3개가 지금 빠졌습니다. 중간에 이 감사원 감사 결과 이 사업을 폐지한 경우도 있었고 이 자체적으로 좀 포기하게 된 경우도 있었는데요. 현재 지금 15개 사업이 이 공사는 완료했습니다. 완료했는데 10개만 지금 운영 중이고 5개는 아직 이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끝났는데 운영이 안 예, 된다고요? 공사는 끝났는데 이 시민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은 아직 열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 27개가 지금 현재 공사 중이고요. 1개가 아직 설계 중인 곳도 있습니다. 이 신라 금속 공예지구 사업인데 요건 아직 설계 단계에 머물러 있고요. 아직 설계요? 2021년 완공돼야 되는데. 이게 중간에 변경된 과정을 보면 경북의 사업들 가운데 이 사업 기간을 변경한 게 10개 사업이었고요. 사업 다 늘린 거겠죠? 네, 늘린 겁니다. 사업 내용을 또 변경한 게 11개 사업. 그리고 사업 면적을 변경한 게 5개. 또 사업비를 조정한 게 10개 사업이었습니다. 그만큼 애초에 설계했던 당시보다, 계획했던 당시보다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우스갯소리로 중도에 이걸 포기한 지자체와 네. 또 이 감사 결과 사업이 폐지된 지자체가 이 최종 승리자가 아닌가라는 이 우스갯소리도 있을 만큼 이 사업비 규모가 큰 만큼 이걸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를 놓고 지금 당장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고민이 깊으면 완공이 됐는데 운영을 못하고 있고 또 중간에 하지 못한 지자체나 뭐 그런 관련 사업에서는 승리자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지 참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일하게 BSOC 사업이라서 처음에는 굉장히 기대도 많았고 칭찬도 많았고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근데 거의 완료 시점을 앞두고 있으니까 기대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확실히 큰 것 같더라고요. 이게 이명박 정부 시절에 그러니까 간이 예타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추진이 된 거잖아요. 빨리 진행이 된 건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렇게 허술하게 시작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네. 이게 이제 BSOC 사업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이 돈을, 이 큰 돈을 다 어디에다 쓸까 이렇게 굉장히 궁금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30대 선도 프로젝트로 선정된 사업이, 그러니까 이거 말고 SOC 사업으로 뭐가 있었냐면요. 저희가 지금 많이 이용하고 있는 동서 5축 간선도로 있고요. 네. 그러니까 영주에서 울진간 국도 36호선, 그다음에 동서 6축 고속도로에서 상주 영덕간 고속도로, 그다음에 남북 7축 고속도로에서 울산 포항 영덕을 연결하는 도로, 그다음에 대구 외곽 순환도로, 그다음에 BSOC 산업으로 이 3대 문화권 사업, 이렇게 해서 5개가 저희가 선정이 된 거예요. 네. 그중에 이제 가장 어떤 측면에서는 기대 반 그리고 우려 반이 포함되었던 사업이 바로 이 3대 문화권 사업인데요. 기재부가 2010년 5월 달부터 2011년 4월까지 간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완료했어요. 그리고 11년도 8월에 문화부가 문화생태 관광 기반 조성 계획을 수립하면서 이 예비 타당성 결과를 반영해서 국비 보조율을 70%로 확정하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국비 사업은 5대5 사업인데 네. 이때 지방자치단체의 저희 재정 자립도를 감안해서 국비를 70% 정도로 보조를 해주겠다고 해서 이게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 거죠. 그리고 예타의 일반적인 기준이 경제성, 사업성 이걸로 보는 측면에서는 그거는 반드시 옳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처럼 인구가 적고 이런 곳에서는 예비 타당성을 통과했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사실 통과하기 어려운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문재인 정부에서 이 예비 타당성을 면제해주는 사업들을 저희가 중요한 사업들을 선정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 국가의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그것도 이 경북 북부권, 그다음에 남부권, 중부권을 통합하는 3대 문화권 사업을 이 경제성의 논리로 바라보지 않고 이 지역의 어떤 뭐 독자적인 면들, 그다음에 특성, 고유함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동력을 주겠다라는 차원에서 간이로 예타를 시행한 거니까 그거는 결국 애초의 의도는 부정적이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중요한 부정적이진 건 않지만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이거를 취지를 충분히 살렸느냐라는 것이 그렇죠.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렇게 간이 예타에 선정이 되고 추진이 될 때 그래 뭐 잘 되면 잘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아니면 이거 나중에 문제 터지겠는데라고 예상을 하셨어요? 제가 2014년에 이렇게 시의원을 다시 하게 되면서 들어와 보면 제가 들어왔을 때부터 현재까지 네. 집행부와 의회가 한 번도 이 사업에 대해서 어느 한 방향으로 의견 일치가 된 경우가 잘 없어요. 의회는 항상 걱정하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이 사업이 출발돼 있고 거기다 국비가 70% 지원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계속 뭔가 걱정을 하고 또 집행부에다가 이렇게 사업이 되겠느냐고 추궁도 해가면서도 결국은 예산을 계속 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김성진 위원님이 낙선하시지 않았으면 이 사업이 추진되던 당시에 좀 뭔가 부족한 부분을 잘 메꿨을 텐데 유일하게 인생에서 한번 낙선하실 때 이 사업이 추진됐어요. 네, 그렇게 또 해석하면 되는 아마 건가요? 저도 그때 이렇게 의원을 했었다면 이 사업을 안 할 거냐, 할 거냐 판단을 하는 것은 어쩌면 장기적으로 운영 부분과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볼 수 있지만 나중에 되고 안 되고는 어쩌면은 사업이 된 뒤에 걱정 어떤 현실화되는 거다 보니까 이 사업을 포기한다는 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게 이게 말씀 딱 들어보니까 그 당시에는 사실 반대하기 너무 어려운 유혹 아니에요? 국비가 70% 지원되는데 나중에 지어지고 나서 잘하면 잘 될 수도 있는 건데 여기서 거부하자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회의록을 보면은요. 네. 특히 이재갑 의원님이 굉장히 많은 문제 제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것이 설사 시비 부담이 21%였거든요. 네. 21%를 들여서 완공이 된다 하더라도 21%가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운영 과정에서의 문제, 유지 관리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그러니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근데 이제 하세요. 문제 제기는 국비 70%, 도비 9%, 또 시비가 21% 하는 사업인데 이게 수천억 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면은 의회에서 반대를 해서
이 사업을 못했다고 할 때 과연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나중에까지 걱정을 해서 현명한 판단을 했다고 생각할까? 아니면 의회가 안동시의 발전을 위한 정말 절호의 기회인데 의원들이 뭘 잘 모르고 잘못했다고 할까? 그 당시로서는 판단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참 이런 거 보면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런 고민이 왜 없겠어요? 의원들 입장에서는. 우리 그렇게 도의 문제 예를 제기가 들자면은 이루어졌을 때 현재 그걸 좀 받아들이고 말하자면은 고민하고 대책을 세우는 준비들은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이제 그렇죠. 의회에서 꾸준히 제기를 하죠. 대신 23개 시군이 지금 현재 보면은 똑같은 그런 고민 속에서 3대 문화권 사업이 현 위치에 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가 70% 지원이 되는데 이거는 처음에 투자하는 비용이고 네. 운영하고 관리하는 건 결국엔 지자체가 해야 되는 숙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운영도 안 되고 있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군위에서는 뭐 도의 운영비 지원을 요구한 상태라고요? 예, 네. 맞습니다. 이 군위군이 딱 한 개 사업을 했거든요. 이 관광자원 개발 사업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적게 한 건데. 네, 삼국유사 테마파크 사업을 한 개를 했는데 여기에 1,106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총 네. 사업비가. 그러니까 올해부터 사실 시범 운영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매년 운영비가 50억 정도 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군이 인구가 3만이 채 안 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군에서 걷어들이는 세금이 약 120억이 조금 안 됩니다. 4분의 1을 지금 써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군민들이 내는 세금 가운데 상당수를 이 삼국유사 테마파크를 운영하기 위해서 돈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만약 이 돈을 투자하고 그만큼의 수익이 난다라는 그 가정이 세워진다면 이걸 지금 당장이라도 문을 열겠죠. 그런데 그러지 못한 그 상황이 되니까 지금 군위군이 경상북도에 도비 지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이죠. 아니 근데 아까 네. 4분의 1이 아니고요. 거의 거의 절반에 가깝죠. 네, 116억이 예. 그러네요. 지방 예. 수업 수익인데 제가 또 도에 확인을 해봤지요. 네. 그랬더니 애초에 이 계획서를 제출을 할 때 시설물의 운영은 그 관리 책임은 시군에서 한다라는 것을 서로 그 약속을 한 상태에서 사업 계획서를 제출했고 예산을 받아서 시설물 지은 거기 때문에 도는 이것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줄 의사가 전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을 긋지 않으면 이후에 그러니까요. 22개 네. 시군에서 다 올라오는 달라고 할 사업에 텐데. 대해서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예견된 문제였다. 지금 이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다 짓고 나서 운영에 대해 고민할 게 아니라 짓기 전에 운영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어야죠. 그래야지 처음에 돈이 안 들어갔을 텐데 그게 참 안타까워요. 이게 진짜 계속 저희가 수천억 원, 몇 조 얘기를 하니까 잘 안 와닿는데 이게 엄청난 돈이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군위군은 뭐 세금의 반을 운영비에 쓴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인데 그럼 이쯤에서 3대 문화권 사업에 대한 김 의원님의 결어도 들어볼까요? 이제 3대 문화권 사업 지금에 와서 되돌이킬 수가 없죠. 앞으로 이렇게 진행 중인 사업들은 정말 관광객을 더 끌 수 있는 어떤 컨텐츠들을 넣고 해서 정말 우리 걱정이 조금 덜어지는 그런 3대 문화권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되돌이킬 수 없죠라고 했는데 참 의미 없는 질문이지만 되돌이킬 수 있다면 되돌리고 싶으세요? 네. 모두 다 되돌리고 싶으세요? 그것도 절대로 없습니다. 앞으로 얘기가 기대가 됩니다. 지금 저희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되돌리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천윤길 위원님의 결단 듣고 이야기 나눠보죠. 네. 제 결담은 주식 사기. 너무 크잖아요. 주식 사기. 최근에 주식 사기꾼들이 많이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죠. 서울 쪽에 있는 이진 씨, 네. 그리고 이 대구에 있는 박철상 씨, 지금 다 감옥에 가 있잖아요. 저는 앞서 김 의원님께서 하신 이야기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그겁니다. 되돌이킬 수 없다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봤을 때 이제부터는 사기는 좀 치지 말자. 솔직하게 까놓고 이야기를 시작하자. 네. 근데 적자 우려 때문에 시설이나 사업 운영을 민자유치나 민간 기업에 위탁하는 걸로 고려하고 있는데 안동 같은 경우에도 운영비가 60억 원이 넘게 든다고요. 네. 그래서 민간 유치를 고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업성이 안 나서 지금 고민인 건데 민간 기업이 과연 여기에 뛰어들까 하는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제 결담이 주식 사기였습니다. 이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절대
수익이 나지 않는 곳에 투자를 하지 않죠. 그런데 이 3대 문학관 사업 전체가 애초에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자 유치를 통해서 해결하겠다라고 해명을 했었습니다. 근데 정작 민자 유치가 지금까지 이루어진 걸 보면 당초 민자 사업비가 3,423억 원 정도로 책정해 놨다가 2,092억 원으로 38.9%가 축소 조정됐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가 지금 현재는 1,700억을 유치 목표로 잡고 있는데 현재 기준으로 보면 약 44% 수준인 760억 정도만 민자 유치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민간 자본은 절대 수익이 나지 않는 곳에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수익이 나는 곳이라면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어지겠죠. 그렇다면 민간 위탁을 체결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질 텐데 흑자가 난다면 민간 기업이 가져가겠지만 적자가 난다면 이 적자 보전분은 여전히 이 세금으로 메꾸어주는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적어도 민자 유치를 통해서 민간 위탁을 통해서 이걸 해결하겠다라는 이런 사기는 치지 말아야 된다. 지금 3대 문화권 가지고 사기라고까지 네. 얘기하셨어요. 가만히 듣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예. 저희들도 이제 그 운영에 대한 용역을 했습니다. 2017년도에 이제 한국능률협회하고 용역을 했는데 전체 그 안이 이제 1안이 기업체에 이제 민간 위탁하는 안을 나왔고 두 번째 안이 이제 우리 시에 있는 재단을 활용해서 하는 안이 나왔고 세 번째 우리 시가 이제 진행하는 안이 그래 나왔습니다. 하는데 실제로 저희 시 입장도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어차피 이제 그 운영을 이런 큰 시설에 우리 뭐 재단이나 우리 시가 운영하고는 거의 뭐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 그래서 민간 대기업체가 들어와서 운영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지금 뭐 저희들은 한참 이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보면 일부 이제 국내 이제 대형 여행업계라든가 또 국내 굴지의 기업 한 4개서 정도가 저희들 이제 현장도 방문하고 저희들하고 좀 조율을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 대기업들도 어느 정도 예, 맞습니다. 예. 의향을 보이고 있다는 맞습니다. 건가요? 거의 뭐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지금 협의 진행 중인데 만약 적자가 날 시에 이 예. 적자를 기업체가 책임지고 진다 이렇게 협의 중이신가요? 꼭 그런 건 이제 어차피 이제 그 기업체에서는 이제 자기들 운영비를 이제 얼마인지 좀 계산을 해가면 되고 우리 시도 이제 어떤 투자했다는 걸 감안해갖고 최초에 이제 적자 나는 부분은 기업에서 좀 투자를 하고 나머지 또 일부 모자란 부분은 시에도 이제 보존해주고 나중에 뭐 활성화되고 수입이 날 경우에는 우리 시에도 좀 받아들이는 그런 조건으로 협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가장 그 좋은 방법은 예. 아까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 수익이 나서 이 수익의 일부가 시로 환원이 되는 구조면 제일 좋지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또 수익을 확보하기까지에 걸리는 기간이라는 게 있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 의원님 얘기하신 거는 그러면은 수익이 확보되기 위해서 필요한 그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적자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아마 이게 MOU를 체결하거나 뭐 이럴 때 이 적자 보전에 대한 얘기가 분명히 기업 측에서는 있을 텐데. 그건 있어야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의 한도를 어느 정도까지 두고 있는지도 계산을 해 놓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우리 시에 이제 사업을 할 때 이제 그 용역 결과는 한 전체적으로 63억 정도가 이제 운영비가 들어간다고 나왔습니다. 1년에요. 네. 예, 인간 그중에 이제 한 그 우리 시설을 운영하면서 관광시설 운영하면서 입장료로 받는 게 한 39억 5천 정도 이래 나왔고 한 40억을 제하면 연간 23억 정도가 이제 드는 걸로 이제 용역가가 나왔는데 그보다는 조금은 더 들어가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판단하기엔 더 들어가고 싶은데 지금 또 이제 그 어떤 우리 시설 같으면 민자유치 부분이 호텔하고 이제 상업시설인데 호텔 한 100실 정도를 지어야 되는데 한 실 짓는데 한 1억 정도가 소요된답니다. 그렇게 한 뭐 100억 정도 들어가고 이런데 만약에 그런 호텔을 지은다는 그런 기업체가 있으면은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한국문화 테마파크라든가 또 우리가 좀 이제 랜드마크로 하려는 그 보행 현수교 그런 게 있습니다. 650m짜리 이제 거의 추진 뭐 성사 단계에 있는데 그런 운영권을 줘갖고 수입을 이제 기업체에서 가져가고 나머지 이제 호텔 운영하는 적자나는 그런 부분은 좀 거기서 보충하는 걸로. 그리고 나머지 일부 초기에 이제 적자나는 부분을 우리 시비도 좀 일부 투자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많이 모아갖고 적자나는 부분이 생기면은 우리 시가 좀 수익을 받는 쪽으로. 그래 이제. 이 현수교도 이제 말을 지금 안동시는 이제 두 가지를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민간 위탁과 말하자면 민자 유치를 네. 동시에 네. 묶어서 네. 한번 가보자 하는 것이 현재 안동시가 갖고 있는 하나의 줄기이고
그런데 결국은 지금 현재 입장에서 보면은 입장료 수입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겠죠. 네. 그럼 해결이 안 되면은 공적 예산으로 지원할 수밖에 근데 이 없는 모든 말은 구조를 가지고 있죠. 민자 유치나 이게 잘 이루어졌을 때 그렇죠. 지금 이 문제인데 이것도 지금 잘 안 되고 있잖아요. 민간 기업이 과연 근데 중요한 거는 결국은 위탁할 사람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왜냐? 찹다 안 되면 시에서 비용 부담을 많이 주면 공적 예산으로 운영할 사람은 나타나요. 근데 이게 최악이잖아요. 찾다 없으니까 아, 그렇죠. 시에서 돈 왕창 줄게 운영만 해. 이건 그건 나타나게 이런 돼 일이 있죠, 있으면 안 되는 거 결국은. 예. 아닙니까? 제가 저희 지역의 경험에 의하면 민간 위탁 업자에게 지급되어야 되는 돈이 갈수록 늘어나는 경험들을 저희가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제동을 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근데 위탁 주는 것에 대해서 사기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민자 유치가 불가능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이 안 나서 민자 유치가 안 되는데도 민자 유치하면 이 부분 해결됩니다라고 이 단체장들이 계속해서 마치 이것이 열쇠 마냥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이제 그러지 말자. 적어도 이 부분은 수익이 안 나는데 우리가 지역에서 머리를 최대한 맞대보자라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민자 유치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는 게 맞다. 누구한테 그렇죠.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예. 그렇죠. 예. 예. 이게 이제 암동 같은 경우도 보면 세계 유교 선비문화공원이나 또 한국문화 테마파크 여기에도 지금 우리 민자 유치 계획들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있는데 이제 이번에 한 가지 어떤 옵션으로 새롭게 뭐 보행 현수교. 보행 현수교를 만들어서 그것까지 같이 이렇게 연결하는 민자 유치를 해보겠다는 그런 계획을 또 이렇게 새롭게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이제 네. 그런 보행 연수가 일명 출렁다리인데 이제 이게 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제일 긴 데가 한 490m짜리가 있답니다. 있는데 우리는 그 이제 우리 3대 문화관 사업지에서 안동댐을 횡단한 한 650m짜리를 이제 놓고 걸리게 합니다. 그래갖고 작년부터 이제 도하고 협의하고 문체부 협의하고 지금 기재부과 이런 거 갖고 거의 이제 승인 단계에 없는데 그게 되면은 지금 접촉가 있는 기업들도 많은 메리트를 갖고 이제 하려는 그런 영향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보행 현수교라고 하셨는데 이게 자칫 위험할 수도 있는 게 요즘에는 예전에는 출렁달리 하면은 되게 희귀해서 그거 보러 가기도 했는데 물론 다른 데보다 길어서 메리트가 있을 거라고는 하셨지만 그걸 보기 위해 오진 않을 것 그렇죠. 같아요. 왜냐면 그런데 이제 너무 많아요.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릴 너무 것은 많아요. 진짜 이제 너무 많아요. 보행 현수교라는 것이 이때까지 사업 계획에 없던 어떤 예산을 별도로 드리는 게 아니고 보행 현수교를 만들고 그 나머지 사업은 집행을 안 하겠다 하니까 그건 추가로 되는 사업은 자연경관 훼손에 대한 문제는 네. 없나요? 그 보행연수교 이제 허가기관이 한국수자원공사입니다. 공사고 그다음에 그 위에 이제 부산국도관리청에서 거기서 이제 하는데 두 군데 다 협의를 해갖고 이제 어떤 승인을 그 받았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더 이 가슴이 좀 답답해진 듯한 느낌이 예. 드네요. 그러니까 이 시설이 있어서 매력을 느끼는 것보다 여기에 스토리가 있어서 이야기가 있어서 매력적인 사람이 있어서 오는 건데 여기에 돈을 쓸 생각을 하는 것보다 다른 걸 짓는 생각을 하는 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물론 네, 그렇게 얘기는 네. 했지만 물론 여기에 스토리까지 더한다면 얼마나 네. 좋겠어요. 다른 데 돈 아껴서 이제 보행 천 현수교 의원님이 딱 걱정하시는 지었으면 그런 걱정들을 네. 이렇게 하고 아마 현재 제시되고 있는 그런 컨텐츠만으로는 관광 활성화라는 그런 목적을 이루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도 이 방법이 더 나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 그런 또 고민이 있었을 것이다. 네, 그리고요,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3대 문화권 사업을 경북개발공사가 위탁해서 이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경북 지역 경제 살리기 위해 실행하는 사업에 이렇게 지역 업체 배제하는 건 옳지 못하다. 이런 이야기가 또 있더라고요, 김 의원님. 예. 3대 문화권 사업 중에서 이렇게 암동에서 하는 세계 유교 선비문화공원이나 한국문화 테마파크 같은 경우는 이 두 사업은 도예개발공사에서 주관을 해요. 거기다가 우리나라 갖고 있는 입찰 제도, 또 물품 구매 제도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시공 과정에 있어서 현재까지 지역 업체가 참여한 비율은 한 2.7%밖에 안 되는 거죠. 또 강급 자재를 이렇게 공급하는 데 있어서는 현재 이렇게 계약이 이루어진 74건 중에서 지역 업체에 의해서 이루어진 건수는 24건밖에 안 되는 거죠. 이 보면 규모가 되게 크잖아요.
지어야 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이걸 시공할 수 있는 업체가 많지 않죠. 제한돼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진 한계가 있지 않았을까. 근데 입찰 아니 이럴 제도나 때는 또 물품 입찰에서 제도가 있겠죠. 외부의 업체가 들어 이건 전국 입찰이니까 네. 입찰을 받아놓고 나면 그다음에 대체로 하청을 주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 맞습니다. 과정에서 지역 업체한테 맞습니다. 우선적으로 네. 배려할 네. 수 있도록 그거는 공사 진행하는 과정에서 맞습니다. 지도를 네. 하셨어야 되는 그 거죠. 3대 그런 사업에 들어가는 자재 중에 또 보면은 그 우리 시에서 생산 안 되는 자재가 또 많습니다. 특히 또 이 큰 대단히 공사도 이렇게 그런 것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는데 항상 저희들 시에서 이제 그 우리 시 관내 자재 장비 인력을 쓰도록 독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천용길 의원님의 결어 들어볼까요? 네, 그 BGM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BGM 많이 나오네요. 엄마 까투리. 네, 노래 혹시 아세요? 네, 시작할까요? 네. 뛰어볼까 또 뛰어볼까 엄마 까투리 이렇게 약간 까투리 닮으신 것 같아요. 아, 나는 짱구 세대여서 짱구 노래는 아는데. 네, 이 세상에서 욕심이 없었던 이 권정생 선생이 엄마 까투리라는 이 콘텐츠를 만들어냈고 지금까지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3대 문화권 사업을 하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엄마 까투리가 또 여기서 한 번 더 나오네요. 권상범 의원님의 결담 듣고 이야기 나눠보죠. 그 3대 문화권은 길이다로 정했습니다. 정한 이유가 이제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는 이제 힘든 길을 가는 그런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또 이제 과거하고 현재 미래를 잇는 길이라고 그래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우리 안동이 꼭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3대는 길이라고 정했습니다. 여기도 BGM 나왔거든요. G.O.D 길이 막 나오고 가지 않는 길을 가고 있는 3대 문화권 사업이었습니다. 네, 3대 문화권 사업 보면요. 안동에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많은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요. 5개 사업, 사업비는 3,900여억 원에 달하는데 국비가 조금 늘어가지고 418억 원 올해는 또 확보를 했잖아요. 네, 사업 추진에 좀 맞습니다. 탄력을 받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앞서 말했듯이 지금 올 4월 현재 우리 5개 사업 중에 이제 선도 사업으로 세계 유교 선비문화공원하고 한국문화 테마파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세계 유교 선비문화공원은 현재 한 51% 정도 이제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이고 있고 내년 연말까지 준공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있는 한국문화 테마파크는 현재 한 39% 정도 이제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이는데 이 두 사업은 이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2011년도 10월에 이제 경상북도 개발공사하고 업무 위탁 협약을 해갖고 경상북도 개발공사에서 이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전략 사업으로 추진하는 3건이 있는데 선성면 문화단지 공사는 올 연말이 준공 예정인데 현재 한 98% 정도 진도를 보고 있습니다. 다 해됐네요, 이거는. 네. 네. 그리고 기조성된 산업 체험관하고 식당 등은 이제 민간에서 이제 위탁을 운영하고 있고요. 연간 한 운영비를 한 430만 원 정도 우리가 받고 민간 위탁자 받아서 이제 운영을 하는데 연간 수익도 뭐 한 꽤 나는 걸로 그래요. 계속 이제 연장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받고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유림문락 유토피아 사업은 2017년도에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되었고 이 사업도 이제 이육사 추모위원회에서 민간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통 빌타리 길산마을 그래서 이 사업도 이제 2017년도경에 완료됐습니다. 완료되는데 아직까지 이제 위탁 운영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위탁 운영을 준비 중인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안동시 5개 사업 중에서 선도 사업 2개, 예. 또 전략 사업 이렇게 2개인데 선도 사업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 유교 선비문화공원, 한국문화 테마파크, 또 전략 사업에는 선성현 문화단지, 유림 문학 유토피아, 전통 비탈의 길산마을 네. 이렇게 있는데 전략 사업은 거의 다 완공이 된 거고 네, 맞습니다. 예. 돈이 더 많이 들어간 선도 사업은 조금 더 걸린다는 거네요. 우선 사업은 좀 당초에 시작할 때 이제 그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부지 해결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행정 절차를 거치는 과정이 좀 많이 지연돼 갖고 당초 시작이 좀 많이 늦었습니다. 2016년 연말, 17년 연말 이래 출발하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또 이 안동 국제 컨벤션 센터 이거는 또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굉장히 큰 규모가 된 거잖아요. 네. 사업비만 해도 수천억 원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개관 후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아직 없다는 말이 들리더라고요. 맞나요? 컨벤션 센터 개관이 내년 연말 되면 이제 공사 다 된다는 데 되는데
작년 7월부터 이제 마이스 산업팀 그런 조직을 이제 꾸몄습니다. 꾸미고 올 1월달에 이제 그 마이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제정하고 어차피 이제 컨벤션을 회의 유치라든가 업무 추진을 하려고 하면 컨벤션 뷰로 그런 조직이 어차피 설치되어야 되기 때문에 올 연말 정도까지는 뷰로를 설치할 그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지금 우려가 많은데요. 이 컨벤션 사업은 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규모도 규모지만 접근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안동에서 문을 열려고 하는 컨벤션 센터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 접근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이 경주만 하더라도 경주의 하이코가 그나마 이 KTX역이 생기면서 박람회 유치를 많이 하게 됐는데 그 전까지는 이 하이코의 경우에도 경주에서 이 운영이 잘 안 돼서 골칫덩어리였었거든요. 네. 접근성 얘기하셨는데 네. 스위스 다보스 포럼은 굉장히 외지에 있다면서요. 교통도 안 좋은데. 근데 또 그렇긴 한데 거기는 이제 외곽이라는 지리적인 특징은 있지만 이미 네. 여기가 한 40여 년 이상을 오랜 오래됐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자리가 잡힌 거기 때문에 네. 이 안동의 경우하고 비교하기에는 좀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천 의원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런 거는 일찍 그냥 문 연다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개관과 동시에 어떤 국제 행사든 어떤 그 박람회든 유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맞고요. 접근성 문제를 얘기를 하면은 김대중 컨벤션 센터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 좋아요. 광주 시내에 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적자폭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컨벤션 센터를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연말에 동창회, 그다음에 뭐 돌잔치, 그다음에 가끔 오는 가수들 공연 이런 정도 수준에 머무르기 때문에 기존에 지금 우리 국내에서 컨벤션 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현황들을 좀 면밀하게 살펴보고 안동시가 똑같은 우려를 범하지 않도록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살짝 보지 않으셨을까요? 컨벤션이 예. 컨벤션의 실제 중요한 기능이 두 가지 정도 되죠. 실제로는 말하자면 회의의 기능, 그다음에 전시회의 기능이 있죠. 안동에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컨벤션 센터는 제가 봤을 때 전시 기능으로는 극히 부적합하다고 봐요. 회의 기능. 이제 첫째로 전시 기능이 부족하다는 어떤 건가 하면은 단일 전시관을 가지고 이렇게 활용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안동시가 계획하는 규모로는. 그리고 주로 이제 광역자치단체의 컨벤션이 있는데 이런 데 비교해 가지고 유치하기가 실질적으로 규모가 어렵다고 작다는 보고, 거예요. 네. 네, 어렵다고 보고 이거 이제 국제회의 관점에서는 이게 이제 한국정신문화재단하고의 어떤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어요. 이 한국정신문화재단이 이렇게 설립될 때에 스위스의 그 다보스 포럼이요? 다보스 포럼 같은 정신문화 포럼을 만들겠다 하는 것이 목표죠. 그래서 이 계획 속에 어쩌면은 컨벤션이 들어가 있는데 이걸 어떤 이 상시 운영 체제로 간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에서도 여러 가지 뭐 걱정을 하고 준비를 하겠지만 정말 어려운 일이겠다. 그러니까 상시 운영 체계로 가지 않으면 운영비가 그러니까요. 감당이 안 돼요. 참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가는 거예요? 상시 운영 체계로 가나요? 아니면 컨벤션 만든 목적이면 상시 운영체계로 가야겠죠. 그 문화 노선은 연가니까 가는데 아까 임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이제 전국적으로 한 15개 정도 컨벤션이 있는데 거의 광역시 단위는 그 정도 이제 좀 이래 수준을 맞춰가는데 지자체별로는 그 컨벤션을 보면 운영 적자폭이 많고 이런데 그 또 컨벤션들은 목적이 사실 그 어떤 수익성을 내는 그런 시설은 아니던 사실거든요. 보면 어떤 회의를 개최해 줌으로써 주변에 이제 와서 먹고 자고 많은 이제 경제적 효과를 노력하는 건데 실제로 안동시 같은 경우도 좀 거리상 이런 위치 문제가 좀 있는데 그런 면에 또 우리 같으면 또 자연과 경관이 또 좋은 그런 면이 있으니까 그런 걸 이제 주로 그래서 저는 이 위주로 컨벤션이 지금 15개 정도가 있는 데다가 대구 같은 경우에는 확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되나 봐요. 예, 잘 되죠. 그러면 규모가 큰 것들의 경우에는 안동 컨벤션 센터가 유치하는 게 더더욱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아예 전략 자체를 좀 특이성에 맞춰야 된다. 예를 들면 안동이 자랑할 수 있는 국제 행사가 있잖아요. 국제 탈춤 페스티벌. 그러니까 이 페스티벌 축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이 참여했던 사람들이 여기 와서 전시도 할 수 있고 회의도 그리고 하고요. 회의도 하고 이 규모를 더 키우면서
이 컨벤션 센터를 활용하는 방안, 그리고 아까 제가 까투리 이야기를 했는데 까투리 탈을 쓰고 인형극을 하고 나면 끝나고 나서도 까투리한테 찾아갑니다. 저는 컨벤션 센터 통으로 까투리들을 풀어놓고 실제 까투리도 보고 까투리 풀어놓다니요. 까투리 탈도 쓰고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이 일종의 엄마 까투리 축제라든가 이 실내 공간을 활용해서 기존의 회의와 전시와는 다른 포맷의 안동만의 이 독특한 컨벤션 센터 활용법을 좀 고민하고 개관 전에 고민을 하고 이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아이디어 뱅크예요. 아니 근데요 이게 네. 컨벤션 센터라는 게 그것 자체로 수익이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네, 네. 이게 네. 회의를 유치하고 뭐 이러다 보면 타 산업군에 맞습니다. 어떤 효과를 미치고 그 산업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그 효과를 노리기 때문에 네. 우리가 컨벤션 센터를 유치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제 전시하려고 하면은 뭐 전시 홍보, 물류, 그다음에 통신, 기계장치 이런 것, 그다음에 숙박, 음식, 서비스 이런 것들이 덩달아 발달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걸 마이스 산업이다 이렇게 네, 얘기하고 네네. 여기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리적으로 너무나 압조건이라는 거죠. 이게 이 안동 시내하고의 산업적인 연관성을 갖기에는 굉장히 곤란한 측면이 많다는 거예요. 거리가 그러니까 얼마나 걸려요? 여기서 얼마 걸리나요? 안동시에서 시내에서. 금연까지 지금 한 25분에서 30분 정도. 차로요? 네, 차로 걸립니다. 그런데 사실 아까도 이제 천의원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는 대도시하고 경쟁하고는 안 되고 우리 시만 갖고 있는 이제 뭐 종가문화라든가 어떤 그런 식으로 이제 대학교 만인직 학술대회라든가 이런 걸 유치할 그런 계획. 지금 여기에 조금 이제 기여가 같이 상생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이제 안동이 갖고 있는 선비문화 수련원.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 국내외의 전문가 그룹 또 이렇게 이 학자 그룹 이런 데서 선비문화 수련원 같은 경우는 1년에 수련 오는 사람이 한 6만여 명 정도 되고 또 이제 가까이에 또 국학진흥원이 또 있고 하니까 이런 것들하고 잘 서로가 어떤 이 상생체계가 되면은 그러면 어떤 회의 기능은 어느 정도 감당이 안 되겠느냐. 그렇지만은 이렇게 컨벤션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정말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해야 될 일이라고 봐요. 저는 엄마 까투리 축제 얘기하셨는데 너무 괜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안동시가 워낙에 자연 경관이 좋잖아요. 이걸 잘 살려서 컨벤션 센터를 운영한다면 좀 지리적으로 불편하더라도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권 의원님의 결어 들어볼까요? 가장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간직한 유교도시 안동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안동은 이제 서원, 종택, 뭐 불천이 제사, 사찰, 민속마을 등 가장 이제 자연적인 문화재가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있고 그리고 또 특히 3대 문화권 사업지에 보면은 또 서원이라든가 한국국학진흥원, 뭐 태계 종택, 농암 종택 등 유교 문화의 집적지입니다. 사실 보면 거기가 집적지인데 한 이런 자원을 활용해 갖고. 우리 지금 건설하는 세계 유교문화박물관하고 한국문화 테마파크 통해서 가장 한국적인 정치가 느낄 수 있는 그런 테마파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시작을 했으니까 이렇게 잘 활용이 되면 돌아갈 수 없는 길이어서. 네. 임 의원님의 결단 들어보죠. 예, 공짜 없는 나랏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공짜 없는 나랏돈. 요즘 사람들이 그 나랏돈엔 임자가 없어서 먼저 보는 놈이 임자고 먼저 땡겨 쓰는 사람이 장땡이다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 눈먼 돈이라고. 네.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나랏돈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러 차례 이야기가 됐지만 국비와 도비를 합쳐서 79%가 지원이 됐고 21%가 시비만 부담되면 됐기 때문에 어쩌면 시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적은 돈으로도 효과를 많이 낼 수 있는 사업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21%의 시설비를 제외하고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따라오는 운영비에 대해서는 아무도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죠. 절대로 나랏돈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준 돈보다 오히려 10년 뒤를 생각하면 더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공짜 밝히면 머리 그래도 벗겨져요. 그래도 공짜는 좋아요. 그러니까 위험해요, 김 위원님. 아니, 근데 저는 제가 이 3대 문화권 사업을 보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동시 의회 회의록을 쭉 한번 살펴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보면서 이게 사업이 텀이 있었는데 그게 한 3번의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먼저 2009년 7월 달에요. 예, 사업을 처음에 제안을 하고 나서 안동시에서는 여기에다가 국립이라는 단어를 썼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세계 유교 박물관도 국립, 네. 그다음에 컨벤션 센터도 국립으로 운영할 생각이었는데 그 당시 문체부에서 딱 잘라서 거절했어요. 이거는 국립 아니다. 국립이란 단어 빼라. 이 얘기는 뭐냐면 운영비에 우리는 돈 10원도 보태주지 않는다. 이 얘기거든요. 먼저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때 고민을 한 번쯤 더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후에 이게 건설되고 나서 우리가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를 미리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우리 몸에 맞는 옷을 입기 위해서 규모를 조금 더 조절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기회가 저는 2010년도 11월 달 회의록을 보면요. 시정질의 답변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담당 부서의 담당자께서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건의하겠다. 그래서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지방비 부담이 10% 미만이다. 그러면 그 당시 우리가 안동시가 추산을 할 때 한 700억 가량의 지방비가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 300억 미만으로 지방비가 들어갈 거다. 거저 아니냐 이런 식의 뉘앙스를 풍기면서 답변을 하세요. 그러면서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여러 정치권들이 힘을 합쳐서 이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저는 공무원들이 더 잘 알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700억이 들어가는 시비 부담에 대해서 이미 안동시는 이것도 부담스럽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기회가 저는 2011년도 4월 달에 기재부에서 간이 예타 결과를 내보냈을 때 경제성이 없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후에 운영비도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때쯤 한 번 더 어느 측면에서 우리가 이거 수익성을 맞추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이제 의원들 간에서도 논쟁 끝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돈을 적게 주기 위해서 내지는 돈을 안 주기 위해서 기재부는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거다. 그러니 우리가 이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의원님들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자라고 얘기하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저는 어쩌면 정말 이게 79%의 국도비를 거절하는 것이 어려운 것만큼 그보다 더 큰 용기를 가지고 이 목소리를 계속 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3번의 기회가 있었다라고 임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무엇보다도 안동시 의회가 의원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해요. 의정 활동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안 계실 때였잖아요. 콕 집어서 안 계실 때였습니다. 안 계실 때 공부 열심히 한 건 아니죠. 네, 이 문제점들을 저희가 이렇게 살펴봤는데 이 문제점들을 사실 저희가 이렇게 알 정도면 경북도도 다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그렇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네. 3대 문화권 사업 완료를 앞두고 경북문화관광공사와 함께 컨설팅 업체를 선정해서 이제 현황 조사하고 경쟁력 진단에 나설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게 사업 성공에 좀 도움이 될까요? 이게 도가 해야 하는 역할이에요. 원래 애초에 관광진흥사업해서 각 22개 시군에서 올라온 사업들은 시군에서 진행을 하고요. 도는 어떤 일을 하려고 했냐면 3대 문화권 관광기반 조성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콘텐츠 개발, 그다음에 관광산업, 관광상품 육성 시스템 이런 것들을 구축하자. 그래서 지역의 관광 활성화에 좀 기여를 하자라는 취지에서 2017년부터 21년까지 총 241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도가 해야 되는 일이고 이걸 서둘러야 되는 거죠. 조금 더 일찍 준비를 했어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아마추어 관광 사업자들도 키우고 3대 문화권에 대한 공동 홍보 사업도 하고 야간 관광 상품도 개발하고 이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도가 전체적인 어떤 사업을 일정 부분 문화체육관광부에 앞서서 조금 컨트롤하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9%의 도비 부담을 또 지고 있고 하니까 특히 이제 여기에서 도가 이제 조금 좀 뒤늦었지만 전문가들로 하여금 이제 통합 자문단을 운영을 하겠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업장별로 맞춤형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겠다. 또 두 번째로는 한번 수익 사업을 도출해내는 이 방법을 연구를 하겠다. 아울러서 지금 현재 운영되거나 또 이렇게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 투자 유치 방안도 제시를 하고 또 투자 유치하는데 적극적으로 한번 도 차원에서도 같이 하겠다는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네. 2018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 3대 문화권 사업에 대한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된 결과가 이제 각 사업별로 나와 있는데 이 평가 내용을 보면 사업에 빠지지 않고 등장해요. 똑같아요. 네. 네. 컨텐츠가 부족하다. 어. 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저는 설명할 길이 잘 없을 때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다고 봐요. 이 용역하는 뭐라고 입장에서도 말했으면 표현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표현할 수가 없죠. 그냥 부족한 컨텐츠가 부족하다 이건 근데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유교, 불교, 가야 이렇게 유교 문화를 보러 저기 가야지, 가야 문화를 보러 가야지 이렇게 역사를 소비하는 시대는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 역사를 설명하듯이 보여주는 것들이 아니라 이 만화를 보거나 전혀 다른 스토리 안에 이것들이 그러니까 소재로 자연스럽게 녹아 있는 역사적인 것들이라고 불리어지는 방식으로 컨텐츠를 만들어야지 지금 있는 전시관 안에다가 어떤 컨텐츠를 채워 넣겠습니다. 라고 하는 식으로만 경상북도가 간다면 여전히 달라지는 건 별로 없을 거다. 네. 내년이면 대부분 완성되는 3대 문화권 사업. 저희가 문제점도 살펴보고 또 잘된 부분도 보고 또 어떻게 하면 좋아질까 컨텐츠 부분도 봤는데 성공하려면 가장 중요한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콘텐츠? 어려워. 저는 솔직하게 네. 이 성공하려면 초기에 이 관광지가 있다는 사실을 많이 알아야 된다. 그러려면 저는 중고등학생을 결국 타겟으로 삼아야 된다. 이들이 와서 영상도 찍고 유튜브로 컨텐츠도 만들 수 있게끔 자연스럽게 허용해주고 그러려면 교육청과 협의해서 봄 소풍, 가을 소풍을 꼭 1년에 3번. 네, 1년에 3번 수학여행까지 이 지금 40개가 넘잖아요. 이 중에 선택해서 한 번쯤은 가보고 판단할 수 있게끔 해주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 이게 지금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먼저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저는 요즘에 뭐 1인 방송 참 많이 하잖아요. 1인 방송. 아이들 중고등학생들도 꿈이 다 이거라고 하니까 근데 연관해서 그런 하면 게 되지 있어요. 않을까요? 그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핸드폰을 사용해서 1분 30초짜리 영화를 찍게 한다든가. 그러니까 그 어떤 우리 여기 조성된 장소에 가서 주제를 정해서 각자 그런 영상물을 찍어서 올린다든가 영화를 만들어서 올린다든가 하는 그런 콘테스트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좀 관심 갖게 하는 그런 것도 좀 3대 문화권에서 저는 이런 네. 생각을 또 해요. 이걸 극복하는 방법은 한편으로는 시군민이 홍보 요원이 되는 거다. 정말 찍어서 SNS에 올리고 이 걱정과 더불어서 홍보하는 역할도 이렇게 같이 하고 좀 부족한 점이 있고 걱정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먼저 시군민들부터 아끼고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근데 경북 북부 지역에 아무래도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이 계셔서 SNS로 홍보가 조금은 힘들지 당장에 예를 않을까? 들자면은 뭐 공무원 이야기하면 좀 죄송스러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예를 들어 각 시군의 공무원들만 나서도 기본적으로 다 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시장 군수님이 예. 우선적으로 1인 그런 방송을 방법도 해서 있다. 네. 예. 하시는 일단 것도 저는 우리 좋겠다. 스스로 할 수 있는 네. 일부터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려면 공사 잘 해야 돼요.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여튼 뭐 수익 창출의 기본은 콘텐츠 개발인데 그죠 개발이고 그다음에 또 그 오시는 수요자들의 욕구 희망사항이 뭔지 잘 파악하고 그걸 반영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결국엔 콘텐츠인 것 같습니다. 네, 임 의원님의 결어 들어볼까요?
잘 쓰면 보배, 못 쓰면 애물단지입니다. 제발 좀 잘 써서 보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3대 문화권 사업에 대해서 결이 다른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흔히 수익성 없고 쓸모없는 투자를 일컬어서 하얀 코끼리라고 하죠. 천문학적인 세금이 투입된 3대 문화권 사업은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부디 탈출구를 제대로 찾아서 하얀 코끼리가 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동의 MC 사생결담은 온라인 실시간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결이 다른 이야기 사생결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